네, 그 두 분은 그 이 세계의 대결이라고 지금 불리는데요. 그 보셨나요? 그 바둑 두고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셨나요? 저는 제가 바둑을 잘 못 둬가지고 먼저 교수님 보긴 봤는데요. 예. 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알파고 참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이제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에게만 직관력이 있는데, 이번 그 알파고 바둑을 보면서 알파고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직관력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알파고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무겁게 해봤습니다. 아, 예.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첫 대국에서는 사실 알파고가 그 정도 실력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알파고가 두는 수마다 해설자들조차도 참 이런 수를 두다니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놓고서 인공지능의 성능 또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 P 스타일이신가요? 예. 감정은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신의 주신 선물이지라고 하셨는데요. 예,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그 알파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딥마인드에서 창조해낸 그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이게 2015년 10월에 유럽 바둑 챔피언인 그 판후이 2단을 상대로 아마 공식 대국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때 5대 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게 참 뭐 대단한 이슈가 되면서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인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 예상으로는 아마 이세돌 구단도 처음에는 인터뷰상 아직은 그래도 인간이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예측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아마 결과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을 알파고가 이기고 1번을 이세돌 구단이 이긴 그런 결론으로 끝났는데요. 이게 신문 기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 글들이라든지 지금 참 뭐 논쟁거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바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파고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뭐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세돌 구단의 모든 기보를 이미 다 학습한 알파고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아니었겠느냐라는 것부터 또 여러 가지 뭐 변호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어떤 좀 비판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남기셨는데요. 특히 그 한 변호사님이 대단히 이제 좀 분석을 잘 해놓으신 어떤 글을 올려서 그게 이제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이 어떤 건지 이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글이 이제 이세돌 구단이 연패를 하면서 국민들이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희대의 사기극이다 뭐 이런 주장을 동반한 글이 올라와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법무법인 한월의 전석진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저 광케이블로 인터넷에 연결해 바둑을 둔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셨는데요. 내용이 어려워서 뭐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CPU를 사용해서 대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 명의 인간이 대국을 하는 것과는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것이고 바둑계에 사과를 해야 될 정도의 사건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알파고는 이제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 구단은 혼자서 바둑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상의 제약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얘기로 들립니다. 아, 예. 그 또 이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님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불공정 게임에 대해서 그 논쟁을 하셨던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에 그 사법부 내에서 말이죠. IT 전문가로 통하는 그 강민구 판사입니다. 부산지방법원장인데요. 이런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가 한꺼번에 연산해서 이세돌과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훈수꾼들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바둑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그런 의견에 힘을 보탰으며, 그래서 이때
강판사는 말이죠. 이 구단과 알파고의 대극은 칼을 가진 어린이와 기관총을 가진 이른바 전투의 어떤 결투가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비유를 판사들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모르면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그 미래 학자들도 이 얘기했지만 이 로보틱스 디바이드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공포가 몰려온다라는 의견을 주는 보통 뭐 국민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뭐 내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과 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뭐 이 바둑이 네. 지금 그 변호사님이나 그 판사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참 불공정 게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IT 베이스가 없는 한 이게 불공정인지 어쩐지 이게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판사님들은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알파고는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이고 계속 학습을 통해서 그 알파고 자체가 다양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사실 뭐 바둑이란 게 한 수 한 수 두는 거고 이제 그런 같은 조건에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이란 개념을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아쉬운 점은 이제 알파고가 어떠한 기력을 갖고 있고 어떤 실력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정보 이것이 전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국을 하면서 많이 당황하는 면 또 대국 조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대국 시간에 있어서 이제 개인당 2시간이 할당이 됐는데 이 2시간이 나온 것은 순전히 알파고의 기준을 삼아서 세워진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평균적으로 한 수를 두는데 한 1분 30초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0~300수 정도의 수가 진행된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계산 하에서 이제 2시간이 나온 건데요. 대국 5국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세돌 구단은 일찌감치 개인 시간을 다 소비하고요. 초인기에 몰리는 상황을 보는데 진정한 그 지능의 대결이라면 인간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할당해서 적어도 이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한 불공정까지는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맞는 대국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진정한 지능 대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이세돌 기사와 이세돌 프로와 그 알파고의 뉴스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알파고가 그 바둑계의 어떤 인공지능 그냥 게임을 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였다면 아마 별 이슈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알파고를 통해서 추후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할 만한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이걸 기반으로 또 많이 발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인공지능 너무 무섭다. 정말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채팅창에서 올려 주시는데요. 뭐 구글이 개발하는 그 무인 자동차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고 뭐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 뭐 홍보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홍보 효과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든 그건 지금 현재에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그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이미 반영이 된 거죠. 그 인공지능이 저 정도까지 지금 발전을 했구나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몇 년 뒤면 더 크게 발전할 거고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법률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쪽 밥그릇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제 밥그릇도 뭐 당연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뭐 로봇 검사, 인공지능 판사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뭐
채팅창에 스포츠의 경우에도 그냥 그 인공지능 판사, 뭐 알파고 판사 이런 알파고 심판이죠. 예, 심판을 도입하면은 5판의 여지도 줄고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고유 영역으로 지금 꼽히는 이런 법률 서비스도요. IBM 인공지능 그 왓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뭐 100%다 대체한다고 하면은 아마 거짓말일 거고, 그래도 상당 부분 대체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뭐 법정형이라고 그래서 뭐 징역 10년 이하의, 뭐 10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때 보통 판사님들이 그걸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적당한 형을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물론 법원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에 따른.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재판을 하는데, 물론 피의자, 뭐 피고인이라든지 뭐 피해자 양쪽 다 뭐 그게 그 판결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에 대해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그런 어떤 인간의 오류나 불평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간의 판단이나 가치관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뭔가 오판이나 오심의 위험이 인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이유로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르면 아마 미래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건 한 10년 이후에는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 변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시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큰 분야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진실 발견보다는 사후적인 차선책을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인간이 아닌 기계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지금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아침 날씨함님, 판결을 법대로 하는 컴퓨터는 보조 수준이면 좋겠죠. 현실을 직시하는 사건 해결에 상생의 의지를 갖고 있는 판사여야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지켜가는 법률로 보완해 갈 수 있을 듯. 굉장히 훌륭한 그 채팅을 해주셨습니다. 판사가 한다는 것이 그냥 딱 법이 이렇고 여태까지 판례가 이랬고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너 결론 이거야.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건 해결의 상생의 의지.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진짜 변호사지만 대단히.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는 네. 법조계에서 로버트가 그 대법원 판결문, 판결 리서치 같은 거 그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기계가 대체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전부 다 뭐 실업자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대세라면 지금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랬듯이 지금 또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삭막해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니까는 그 채팅창에서도 그런 걱정들도 좀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기계가 나중에 우리를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영화 뭐였죠? 터미네이터였죠?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다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그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5국에서 패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빙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바둑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박빙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 졌다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어려운 승부와 우리
삶이죠. 우리 지구상의 어떤 그런 빅 이슈에 흔쾌히 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이세돌 프로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